시작합시다. 그래서 오늘은 그 교과서 97페이지에 두모집단 차이의 표현 문법 하는데, 뭐 지난 시간에 한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우리가 월요일 날 배운 거 분포 중에 한 가지가 무슨 분포였어요? 지난 월요일 날 배운 분포가 T분포예요. T분포. T분포를 언제 쓴다겠죠? T분포는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모집단의 표준 편차가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두 번째는 뭐예요? 표본의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는 T분포를 쓴다. T분포는 누가 만들었다겠어요? 고셋이라고 하는 학생이 통계 학회에서 발표할 때 처음엔 자기 이름을 익명의 학생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셋이었다 그런 말을 했어요. T분포의 모양은 표준 정규분포보다 약간 납작하다 그랬어요. 납작하다. 근데 그것도 자유도가 커질수록 표준 정규분포처럼 수렴에 근사해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배운 분포 중에 한 가지가 단일 모집단인 경우에 카이스케아 분포를 배웠어요. 카이스케아 분포. 기억나요? 카이스케아 분포. 카이스케아 분포, 카이스케아 값은 어떻게 구한 거냐? 서메이션 G의 I의 제곱을 I는 1에서 N까지 해서 쭉 더하면 그게 바로 카이스케아 분포를 이룬다. 여기서 우리가 G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G라고 하는 것은 이것분의 X-뮤예요. X-뮤. 그래서 이것을 전부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해가 쭉 더해서 서메이션 하게 되면 결국은 이것이 카이스케아 분포 이룬다. 그리고 요 카이스케아 분포의 값은 n-1에다가 s의 제곱을 모집단의 제곱으로 나누면 요게 카이스케아 값의 값이다. 그래서 요게 이제 결국은 카이스케아 분포 n-1의 자유도를 갖는 거라고 해야겠다. 그래서 카이스케아 분포는 제곱을 했기 때문에 항상 무슨 분포다? 양의 분포다. 그래서 오른쪽 꼬리 형태를 갖는다. 이것도 자유도가 커지게 되면 어떻다? 시메트릭한 대칭인 형태로 바뀐다.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런 카이스케아 분포 학생이 시험 볼 때 그림 그리는 거 보면 통계학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내가 딱 판단할 때 이 축을 딱 그리는 사람은 카이스케아 분포가 의문 없고 전부 다 양의 값이라는 걸 알고 있는 학생이고, 어리버리해서 이것도 안 그리고 그냥 대충 그리는 사람은 어리버리상이다. 어리버리상. 잘 모르는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배웠고, 지난 시간에 또 마지막에 배운 분포가 F분포를 배웠어요. 모집단이 하나인 경우는 카이스케아 분포고, 모집단이 두 개인 경우는 F분포를 배웠습니다. F분포. 그래서 F분포도 모양은 카이스케아 분포처럼 오른쪽 꼬리 분포 형태를 갖고 있고, 다만 이제 F분포는 분자 분모 해서 S2의 제곱, S1의 제곱, 이게 이제 F분포의 값이에요. 이게 첫 번째의 표준 편차 제곱, 분산을 갖다가 두 번째 걸로 나눈 게 F분포 값입니다. 그랬어요. F분포는 자유도가 분자의 자유도가 있고 분모의 자유도가 있어요. 분모의 자유도가 있고 분자의 자유도가 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푸는 걸 교과서 327페이지 이런 데 다 배웠죠. 그래서 카이스케아 분포 표를 읽는 방법 배웠고, 뭐 T분포 표를 읽는 방법도 배웠고 다 배웠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 배운 내용을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을 하고, 이제 오늘은 여기 나와 있는 두 모집단 차이의 표현 분포입니다. 두 모집단 차이 분포. 두 모집단 차이의 표현 분포 중에서 첫 번째는 이제 평균에 관한 거예요. 평균 차이. 두 모집단 평균 차이에 대한 분포하고 비율 차이에 대한 거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과서 몇 페이지로 가요? 교과서 97페이지 지금 두 표본 평균 차이 쪽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공식은 첫 번째 표본 평균에서 두 번째를 뺀 거에 대한 미흡값은 여기에서
여기를 뺀 거와 같다.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뭐 했냐면 표본 평균 이거에 대한 기대값은 모집단의 평균과 기대값과 같다 이런 걸 했어요. 근데 그거 차이에 대한 이것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뺀 거와 같다. 이것은 뭐 딱 보면은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딱 오죠. 두 번째, 요거에 대한 두 표본 평균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n1분의 첫 번째의 제곱 플러스 n2의 이거의 제곱이 됩니다. 만약 이제 공식이 x1바 마이너스 x2바의 제곱이라고 하면 루트가 없어지니까 n1의 이거의 제곱 플러스 n2의 이거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아,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뭐 이렇게 되게 알겠는데, 아, 이게 마이너스면 이게 마이너스가 됐으면 좋을 텐데 왜 플러스가 될까? 그래서 이거 이제 요거에 대한 우리가 한번 공식은 이렇게 되는데 그냥 공식만 가르쳐 주면 공부를 잘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왜 그럴까 하고 이제 집에 가서 고민하기 시작해요. 고민하지를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부터 심심하고 그렇죠? 시간 여유도 있고 하니까 증명을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 증명 문제는 시험이 나와 안 나와요? 네, 시험 문제는 안 나온다.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오늘 증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메이션 x1바 마이너스 x2바 마이너스 뮤1 마이너스 뮤2 이게 이제 이거에 대한 공식이에요. 공식. 이거를 이렇게 바꿔도 문제 없겠어요. 이걸 이렇게 세트로 해서 x1바 마이너스 뮤1 그 다음에 x2바 마이너스 뮤2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도 뭐 누가 때리거나 뭐 하지 않겠다. 바꾸는 겁니다. 이놈하고 세트로 놓고 이놈하고 이걸 세트로 놨어요. 이것도 심심하니까 학생제가 심심하다고 하면 학생들은 뭐가 심심하냐 하는데 그냥 하는 멘트니까 별 의미가 없어요. 알았어요? 우영아. 그래서 이걸 이제 실제로 한번 제곱을 해보면 서메이션 x1바 마이너스 뮤1의 제곱 플러스 서메이션 x2바 마이너스 뮤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서메이션 x1바 마이너스 뮤1 x2바 마이너스 뮤2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지금 이거 뭐 이게 제곱에서 전개해 놓은 거니까 중학교 2학년 지금 산수를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산수. 그런데 그 두 가지 x1하고 x2 요거 두 개가 지금 x1바하고 x2바가 이거 두 개가 독립이면 요 두 개가 독립이면 독립만색 아니에요. 독립이면 즉 요 부분 그러니까 서메이션 x1바 마이너스 뮤1과 x2바 마이너스 뮤2 요 부분의 공식이 뭐냐면 여기 두 개가 있지만 요 공식이 우리 옛날에 이런 걸 배운 적이 있어요. 로는 코브의 xy x 표준편차 y 표준편차 이 공식 기억나요? 이게 상관관계 계수 공식이에요. 상관관계 계수 xy 상관관계 계수는 코브의 xy를 이거로 나눈 거와 같다. 그러면서 내가 이 코브이가 뭐라 했어요? 코브이가 코베리언스의 약자고 우리말로는 네, 맞아요. 공분산이라고 하고 그 의미가 선형
상관의 정도를 얘기한다. 여기서 선형이라고 하는 것은 리니어라고 하는 거예요. 리니어. 난 리니어, 뭐 리니어. 우리 이제 수학 쪽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대학교 가면 첫 번째 배우는 게 수학 기본적 미적분 배우고 그 다음에가 선형대수 배웁니다. 선형대수. 선형대수 수업 시간 들어가면 주로 반이 뭐냐면 행렬이에요. 행렬. 행렬 좋아하지 여러분들이요? 행렬 알아요? 네. 행렬이 뭐예요? 행렬이 뭐야? 김상. 네. 행렬이 뭐야? 숫자를 그렇지. 예. 숫자나 문자를 직사각형 형태로 어레이, 배열 해놓은 게 행렬이지.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행렬이고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놓으면 이건 뭐예요? 행렬식이고. 그렇죠? 4, 5, 6, 7 곱해서 빼면 행렬식이잖아요. 그거 할 줄 알죠? 행렬식 값이 요 행렬식 값이 존재하면 결국은 연립방정식이 풀리는 거예요. 연립방정식. 이제 나중에 내가 회계분석 하면요. 여러분들이 연립방정식을 풀 때 연립방정식 푸는 거 언제 배우죠? 중학교 2학년 4월 달부터 배우죠. 가감법, 대입법, 등치법 배우잖아요. 기억나요? 네. 안 바뀌었습니다. 그 교육과정이. 예. 근데 그 연립방정식을 갖다가 요 행렬을 이용해서 크렘마 공식을 가지고 풀면 암산으로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조카들이 딱 와서 물어볼 때 연립방식 물어볼 때 암산으로 딱 해봐요. 삼촌의 권위가 쓰지. 예? 그래서 내가 가르쳐요. 나중에 기대하시라. 개봉박도. 여하튼 간에 우리가 이게 공분산인데 공분산 공식이 원래는 2xy 마이너스 2x 2y가 이게 요 공식인데 요 공식이 결국 이 공식과 똑같아요.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통계학에서 xy가 독립이라고 하면 x와 y가 독립이면 코브의 xy가 0이에요. xy가 독립이면 공분산이 얼마라고? 0이라고. 합창해보세요. 시작. xy가 독립이면 공분산 xy는 0이다. 예. xy가 독립이면 공분산은 0이다. 반대로 이제 속하죠. 공분산이 0이면 xy는 독립이다. 그래서 요게 결국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요게 빵이니까 남는 거 어떻게 남아요? 남는 것은 앞에 것만 남습니다. 결국은 n분의 서메이션 x1바 마이너스 mu1의 제곱 플러스 서메이션 x2바 마이너스 mu2의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따로 쓰면 n분의 서메이션 x1바 마이너스 mu1의 제곱 플러스 n분의 서메이션 x2바 마이너스 mu2의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요게 무슨 공식하고 똑같으냐면 이 공식하고 똑같아요. 이거 x1바의 제곱 이 공식하고 똑같습니다. 이거 똑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요거는 n분의 이거의 제곱이고 그렇죠? 예. 이것은 n분의 두 번째 제곱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였지만 결국은 이걸 계산하면 이렇게 남는다. 그래서 이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다. 알았습니까? 예, 그래서 교과서 지금 97페이지에 능력박스 안에 있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증명을 마쳤다. 넘어갑니다. 98페이지 예제 12번 그렇죠? 예제 12번의 주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 첫 번째 A 생산 라인의 평균 얼마? A는 평균이 890원, B는 얼마? 860원. 그 다음에 A나 B나 모두 표준 편차는 얼마예요? 20원. 그리고 표본은 몇 개씩 뽑았어요? 100개씩.
근데 문제는 뭘 고라는 얘기. 마지막 줄은 뭐예요? 두 평균차는 어떤 분포를 하느냐. 어떤 분포. 분포가 어떤 분포냐. 어떤 분포냐를 물어보면 답변을 두 가지 해야 된다 했어요. 뭐예요? 네, 평균과 표준 편차 또는 평균과 분산을 얘기하면 된다. 앞에서 그런 얘기 했어요. 분포가 어떤 분포냐라고 하면 평균과 표준 편차만 딱 얘기하면 이게 어떤 분포라는 걸 미루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두 모집단 평균 차에 대한 분포가 어떠냐 하면 평균 차가 얼마다? 890에서 860 뺀 거죠. 아까 공식이 뭐였어요? 공식이 x1바 마이너스 x2바에 대한 뮤는 첫 번째 뭐예요? 뮤 안에서 뮤2를 뺀 거니까 얼마? 890 마이너스 860에서 30원. 그렇죠? 네, 30원. 두 번째 표준 편차. x1바 마이너스 x2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아까 루트, 그렇죠? 루트 n1분의 뭐였어요? n1분의 표준 편차 뭐 얼마였어요? 20. 이거의 제곱 플러스 n2의 이거의 제곱이었는데 이 문제에서 n1은 n이 얼마예요? 똑같이 100이에요. 100. 이것도 20의 제곱이고 이것도 20의 제곱이다. 그래서 얼마? 뭐 시험 볼 때 뭐 이거 계산 뭐 할지 모르는 다 할 줄 알 거니까 이렇게 써도 관계없어요. 근데 이거 안 쓰고 답만 쓰는 사람은 이렇게 긋는다. 왜? 정직하지 않은 걸로. 예. 이거 쓸 때 뭐까지 써놔야 돼요? 이렇게까지 써놔야지. 이렇게 써놔야 돼. 요까지. 근데 여기서도 여기까지를 행약하고 이것만 쓴 사람은 나를 의심케 한다. 문제 10번. 문제 10번. 내용이 뭡니까? 앞에 예제에서 생산 라인 표준 편차가 40. 지금 이건 똑같고 이거는 이퀄이고 뭐가 바뀌었어요? 이 표준 편차만 20이 아니고 40이다. 풀어라. 어떤 분포냐? 평균은 어떤 분포예요? 평균 얼마예요? 똑같이 30이라고 쓰면 되죠. 그렇죠? 안 변했으니까. 그 다음에 이것만 20 대신에 뭐 넣으면 돼요? 네, 40 넣으면 돼요. 이거 대신에 40 넣으면 돼요. 넘어갑니다. 또 어디로 가요? 이제 평균 두 모집단 평균차가 아니라 이제 뭐예요? 표본 비율 차. 그렇죠? 두 표본 비율의 차이의 표본 분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모집단 비율 P는 n분의 x라 그랬어요. 표본 비율 P 반은 n분의 x가 되죠. n분의 x. 그래서 건양대학 학생이 전체 8,000명이라고 하면 그중에 여학생이 4,000명이다 하면은 8,000분의 4,000명이 모 비율이 되는 것이고 8,000명 전부 조사하려고 하면 시간 걸리니까 표본 비율 우리가 경영학과만 따져가지고 70명 중에 30명 하면은 그 70분의 30은 표본 비율이다. 그래서 이쪽에서도 뭐가 통했냐면 이 표본 비율의 평균값은 얼마였어요? 표본 비율의 평균값은 모집단 비율하고 같았다. 이거 기억나요? 안 나요? 했어요? 안 했어요? 네, 했죠. 네, 했어요. 그 다음에 이 표본 비율의 표준 편차는 루트 얼마였어요? n분의 p의 1-p였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교과서 페이지 거기 그 두 표본 비율 차이에 대한 표본 분포 99페이지 거기를 보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표본 비율 차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차이에 대한 평균은 첫 번째에서 두 번째를 뺀 것과 같다. 이게 당연히 똑같은 거예요. 당연히. 두 번째 공식은 이 P1바 마이너스 P2바에 대한 표준 편차는 루트 이거예요. 루트 N1의 P1의 1-P1 플러스 N2의 P2의 1-P2. 그래서
뭐 요거하고 요것만 알면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제 문제에서 P1, P2를 가르쳐주면 P1, P2를 이용하면 되고, 만약 안 가르쳐 있다고 하면 표본 비율을 이용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보면 이제 이런 것을 안 가르쳐 줬을 때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P바에 대한 S값을 바뀌겠죠. 그렇게 되면 이것은 N분의 P바 1-P바 이렇게 되는 거죠. P바. 그래서 이 두 가지 공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3번에 요약을 하면 하나가 얼마예요? A가 0.07, A가 7%니까 0.07이 되고 B는 5%니까 0.05가 돼요. 그 다음에 N우가 얼마 나왔어요? N우가 얼마예요? N우가 100이 되는 거예요. 100. 그렇죠? 100. 그리고 나서 어떤 분포냐? 이 두 표본 비율 차에 대한 차의 분포는 어떤 분포냐 하는 문제.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예? 그렇죠? 요거는, 예? 요거 마이너스 이거니까 0.07 마이너스 0.05다. 해서 얼마나 얘기해요? 0.02다 라고 하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P1 마이너스 P2 바의 이 공식은 이 공식이니까 N1의 P1 1 마이너스 P1 플러스 N2의 P2의 1 마이너스 P2니까 넣는다. 100 0.07 1 마이너스 0.07 플러스 100 0.05 1 마이너스 0.05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겠다. 뭐 시험 보는 시간에 뭐 복잡한데 이런 거 내가 계산하라고 그 시시한 건 안 하겠다. 그러니까 알아서 이렇게 쓰면 된다. 다만 요 공식도 쓰고 이렇게까지는 해놔야지. 답만 쓰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나빠도 그냥 나쁜 게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이다. 문제 11번. 문제 11번. 옆에 써보세요. 빨리요. 0.09 마이너스 0.06 그게 이제 두 표본 비율 차이에 대한 분포의 평균값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루트 뭐 100은 똑같아요. 그래서 100분의 그렇죠? 0.09 곱하기 1 마이너스 0.09 플러스 100분의 0.06 가로 열고 1 마이너스 0.06 이렇게 계산해 봅니다. 6장으로 갑시다. 6장. 뭐 6장 시작하지요. 6장. 우리가 이스티메이션 추정이라 추정. 추정은요. 우리가 추론이라는 게 있어요. 추론. 스테이티컬 인퍼런스라고 하는 통계적 추론에는 크게 추정과 가설 검증 나오죠. 통계적 추론에는 통계적 추론에는 추정과 가설 검증으로 나눠진다. 가설 검증은 우리가 몇 장에 배우냐면 7장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추정은 6장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추정은 다시 두 가지 나눠져요. 추정은 점추정이 있고, 점추정이 있으면 반대로 뭐가 있겠어요? 네? 선추정이 있어요? 아주 훌륭해요. 점의 반대는 뭐예요? 점의 반대는 뭐예요? 야, 11월 8일 날이 무슨 날인가요? 11월 8일 날 수능 보는 날인가요? 그 수능을 보고 왔어. 근데 아버지가 아들한테 야, 너 이번에 몇 점 맞은 거 같냐? 라고 하니까 수능이 몇 점 만점이죠? 뭐 450점. 450점 만점 중에 아들 답변이 300점 맞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점추정이에요. 하나의 점으로 300점으로 얘기를 한 거니까 점추정이에요. 그러면 이 학생이 300점이라고 안 하고 어떻게 또 할 수 있나요?
그걸 뭐라고 해요? 250부터 시작해서 350점 이렇게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이건 뭐예요, 이건요? 이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점의 반대니까. 아, 그래. 누가 이겼어? 구간 누가 이겼어? 우영이? 아, 당첨. 그래서 점 추정의 반대는 구간 추정이다. 구간 추정. 수능을 보고 온 아들한테 몇 점 맞냐 했을 때 얘가 확실하게 맞으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확실하게 아버지가 한 얘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면 나는 이번에 분명히 0점부터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아버지는 아들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건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건 틀릴 가능성이 커요, 이건. 뭐 써와가지고 뭐 해본 경우는 모르지만 하여튼 뭐 그냥 안 했다고 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아들은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의 점으로 얘기하면 틀릴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틀릴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구간 추정을 하는데 우리가 모수라고 갖다가 우리가 모수를 세트라고 해요. 모수, 세타. 예? 세타라고 추정량을 세타 헷이라고 그래. 근데 모수가 저기 추정량이 모수에 포함되면서도 그 구간이 짧을수록 사실은 좋은 정보 효과가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했어. 아니 얘기했는데 벗어나 버리면 의미가 없어요. 그 안에 들어 있으면서도 구간이 짧아야 의미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정은 점 추정과 구간 추정이 있고 가설 검정은요. 가설 검정은 여러분들은 가설이란 말 영어로 우리가 하이포세스라 해요. 가설. 가설은 무슨 가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는 게 없죠. 가설은 두 가지가 있어요. 가설은 기무가설이 있고 기무의 반대는 뭐예요? 대립가설.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이 있고 대립가설 다른 말로는 연구가설이라고 해요. 연구가설.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증명 이전의 잠재적인 언명을 가설이라고 해요. 증명 이전의 잠재적 언명. 뭐라고 가설이? 증명 이전에. 예. 증명 이전의 잠정적 언명. 가설이 뭐라고? 증명 이전의 잠정적 언명. 이게 이제 가설이에요, 가설. 직무가 만족이 되면 직무 성과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가설을 만듭니까? 직무가 만족이 돼도 성과는 똑같다라고 가설을 만듭니까? 어떻게 만들겠어요? 가설 만들 때. 여러분들은 만족이 되면 성과가 좋아집니까? 만족이 되면 성과가 좋아져요? 성과가 좋으면 만족합니까? 여러분들 통계학 공부하는 것이 만족하면 통계학 점수가 잘 나옵니까? 반대로 통계학 점수로 보니까 A+면 통계학 수업 시간 전체가 만족했습니까?